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군 성폭력 피해자에게 최대 2년간 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겁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군 성폭력 피해자에게 최대 2년간 휴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군인사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군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최대 휴직 기간을 1년이 넘더라도 1년 범위에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으로 겪게 심각한 심리 정신적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 기간을 6개월 이하로 판단했더라도 휴직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6개월 이하는 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도 손질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관이 부하를 대상으로 하는 권력형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전 처리 과정에 전문 조력자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직이나 근무처를 옮기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몇 달간 지속된 가뭄이 최근 내린 비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는데요. 네, 이젠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육군 1군단이 가뭄과 홍수 예방을 위해 파주시 직천저수지에서 준설작전을 펼쳤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다가오면서 군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육군 1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직천저수지의 담수 용량 증설을 위한 준설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 2011년 집중호우 발생 이후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여름 장마철마다 발생했던 저수지 인근 지역의 침수 방지를 위해 부대의 신속한 지원 결정으로 추진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지역 주민들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군은 준설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군대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직천저수지의 배수와 물막이 공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폭 100m, 길이 400m의 저수지 바닥을 1m 깊이로 준설할 예정입니다. 장마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고려해 3주간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10여 대의 장비를 긴급 투입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걸 해놓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뭄 같은 게 조금 더 담수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군인이 해주니까 이게 고맙죠 뭐. 한편 기상청은 7일 밤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최대 10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으며 제9호 태풍 찬홈이 지난달 30일 괌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북서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 포로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고 손동식 2등 중사의 안장식이 지난 4일 국립대전연추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육군 구사단 전투병이었던 고 손동식 2등 중사는 6.25 전쟁 당시 국군 포로로 끌려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1984년 북한에서 숨졌습니다. 손 씨의 딸인 손명화 씨는 2005년 탈북한 뒤 아버지 유해의 국내 송환을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2013년 가까스로 유해를 찾아왔습니다. 유해가 송환된 지 21개월 만에 열린 안장식은 손명화 씨와 유족을 비롯해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육군 참모차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의 예우를 갖춰 거행됐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국군 포로 유해 송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군 포로의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우리 민족의 전통무예인 국궁을 통해 상무정신을 고취하고 부대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국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항공작전 사령관배 국궁대회에는 사령부와 야전 항공단 예하 각 부대를 대표하는 군사 1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해 각 종목별 최우수 군사와 단체 군사팀을 선정했으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장수전에서는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부대의 명예를 걸고 활쏘기 실력을 겨뤘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김영식 항공작전 사령관은 국궁은 단순히 승패를 나누는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수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운동으로 이번 국궁대회가 부대원들의 화합과 단결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는 앞으로도 국궁대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궁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국방TV의 대표 프로그램인 엄마 군대 가다가 시즌2로 새롭게 단장해 7일 첫 방송됩니다. 엄마와 아들의 소중한 추억과 국방의 참 의미를 담아낸 리얼 휴먼 다큐멘터리 엄마 군대 가다는 대한민국 엄마를 대표해 군대에 입대한 아들과 함께 병영을 체험하고 장병들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6월 종영된 엄마 군대 가다 시즌1은 2010년 첫 방송 후 200회를 돌파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군대 가다 시즌2는 앞으로 아들과 함께하는 병영 체험을 통해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하고 감동의 스토리로 가족의 참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7일 첫 방송되는 엄마 군대 가다 시즌2는 육군 2사단 충무포병대대 두 병사의 어머니가 출연하며 7일 화요일 저녁 9시 30분 첫 방송됩니다. 국방뉴스에서는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서울 지역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광진구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특히 어린이 대공원 안에는 많은 순국선열들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 널리 알려진 남강 이승훈 선생과 고당 조만식 선생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부에 위치한 광진구. 이곳에는 어린이 자유학습장과 가족공원이 조성된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안에는 동물원과 놀이시설 외에도 다양한 애국지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의 문에서 가까운 곳에 세워진 남강 이승훈 선생의 동상. 평소 나라사랑 정신이 남달랐던 남강 선생은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 교육자이자 애국개몽운동가로 활약했습니다. 선생의 동상은 주변에 울창한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동상 하단에는 민족의 성각자들이 태극기를 치켜들고 독립을 부르짖는 모습의 부조가 새겨져 있고 오른손을 들어올린 모습에서 민족의 선각자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건립 자금을 마련해서 74년도에 드디어 준공을 보게 됐고 남강 선생님께서 이런 많은 후학들한테 정신적인 기감이 됐던 것은 일찍이 남강 선생님께서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 이런 가운데 온 몸과 재산을 다 교육에 바친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평안북도 정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남강 선생은 보부상을 시작으로 40대에 큰 부자가 됩니다. 교육에 열정이 깊었던 선생은 이후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1907년 재산을 투자해 오산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키우는 데 앞장섭니다. 당시 평안북도에 있던 오산학교에는 이광수, 염상섭, 주기용 등 많은 애국지사들이 교사로 근무하며 인재를 양성했고 일제강점기를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이승훈 선생은 1922년부터 3차례나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1956년 서울 용산구 보광동으로 이전한 오산학교는 남강 선생의 애국정신을 이어가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동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고당 조만식 선생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실천한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선생은 평남 강서 출신으로 남강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에서 민족교육에 힘쓰다 1919년 3.1운동을 주도해 옥고를 치렀습니다. 1932년에는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언론 창달과 민족 계몽에 앞장섰습니다. 광복 후에는 반탁운동과 민족 자주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하다 소련군에 연행된 후 1950년 공산당에 의해 평양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조선의 간디로 불리는 조만식 선생의 동상은 1976년 어린이 대공원에 세워졌고 1992년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도 동상이 건립돼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건강검진은 물론 질병치료까지 방사선 촬영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방사선 촬영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는 이들이 바로 방사선사입니다. 방사선사에 대해 심혜슬아사가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곳은 바로 영상의학과입니다. 의사의 진료 활동을 도와 방사선 촬영을 하는 방사선사. 방사선사는 일반 촬영을 기본으로 CT와 MRI, 초음파, 특수 촬영 등 다방면의 일을 수행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준비 중인 방사선사가 파란색 가운을 착용합니다. 일명 납가운이라 불리는 이것은 납으로 이루어져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방사선사를 종사자라고 하는데 종사자가 피폭 촬영을 적게 막기 위해서 방어 차원에서 이 납가운을 입고 검사를 하는 건데 교통사고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골절상이 왔을 때는 환자 본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방사선사들이 납가운을 입고 직접 환자의 신체적인 그 부위를 잡고 검사하는 위엔 그 하나의 납가운입니다. 한편 CT 촬영실에서는 엑스레이보다 더 큰 장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물을 여러 가지 단면으로 볼 수 있는 장치인 CT는 질병과 정밀 검사의 기본 검사법입니다. 반면 질병 발견에 이용한 검사법인 MRI는 CT와 다르게 인체에 해가 없는 자기장을 이용하며 보다 뛰어난 대조도를 갖습니다. 방사선 촬영 영상을 분석해 치료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방사선사의 업무입니다. 그 검사의 그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장의 전체적인 혈관 상태, 그다음에 모형을 3차원으로 돌려서 혈관의 그 협착 유무라든가 또 그 형태를 영상으로 작업을 해서 판독실로 전송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사선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방사선학을 전공하고 방사선사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방사선사 자격검정은 필기와 실기평가로 나뉘는데 필기시험은 방사선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방사선 치료기술학 등 8과목이며 실기시험은 영상이나 방사선 장비에 관련된 사진이 문제로 출제됩니다.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의료기관, 종합병원, 그다음에 의원, 그다음에 보건기관은 보건소, 군병원 등 이렇게 3가지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거기에 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방사선 관련된 연구기관, 그다음에 의료기기 업체 등에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종합병원 기준으로 초임의 연봉은 대략 3,000에서 3,500 정도가 연봉을 책정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학과 검사 기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과 능력도 요구되며 이로 인하여 많은 직업이 사라질 미래에도 커다란 기회장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의료기기의 첨단화, 자동화가 이뤄지는 요즘. 하지만 방사선 검사는 각 기기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개별적인 촬영 검사가 불가피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방사선사의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올해 장마도 곧 본격화될 텐데요. 지난 1985년 7월 남부지방에 내린 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육군 충렬부대가 부산 지역의 인명구조와 복구 작업에 적극 나섰습니다. 네, 이후에도 1976년 육군 5725 부대의 교량 피해 복구 시범과 1977년 해군 950 부대의 감투정신 훈련, 그리고 1986년 서울대 학생들의 휴전선 도보횡단 뉴스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역 방어와 예비군 전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육군 제572호 부대에서는 지난 6월 30일 부대장을 비롯하여 지역 기관장과 많은 장병, 시민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교량 피해 복구 시범을 가졌습니다. 적의 폭격하에 교량이 파괴된 것을 가상, 장병들과 예비군들이 재빠르게 조립교를 가설함으로써 작전 지원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는 상황하에 실시된 이날 시범이 성공리에 끝남으로써 초전 필승의 전투 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900마일 우리의 영해를 지키며 초전 필승의 전기 연마에 여념이 없는 해군 용사들. 해군 제9550 부대 장병들은 오늘도 감투 정신을 기르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고된 훈련으로 신체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병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전체 전력과 직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한 조국의 해상 방위는 반석과 같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8일 오후 현재 사망 38명, 실종 12명, 부상 20명 등 70명의 인명피해와 260여 채의 집이 파괴되고 3천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도로, 하천, 제방유실 등 10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로 부산시 남구 문현 2동 뒷야산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가옥 24채를 덮쳐 30여 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육군 충혈부대는 도자, 포크레인, 덤퍼트럭 등 중장비와 연인원 1000여 명을 즉각 동원, 민관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2천여 명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출 및 복구 작업을 철야로 펼쳐 사고 첫날 21명을 구조했으나 15명은 숨지고 6명은 중경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계방학을 맞은 서울대학생 357명이 휴전선 155마일을 도보로 횡단하는 대행군을 실시했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동부전선 통일전망대와 서부전선 송악관측소를 기점으로 휴전선 횡단에 나섰던 서울대 학생들은 횡단을 통해서 접적 지역이 안고 있는 긴장과 오늘의 안보 현실을 처음으로 익힌 것은 물론 장병들의 경계태세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들 학생들은 6.25 비극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특히 도솔산 전투의 전사와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같이 모던 친구들에게 이 소중한 체험을 전해 사명을 지닌 젊음이 되도록 앞으로의 생활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폭염과 장맛비가 교차되는 시기지만 우리 장병들은 유격훈련을 비롯한 각종 야외훈련과 연일 계속되는 경계작전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인데요. 장병들의 온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는 물론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